잘 아시겠지만 에드워드 윌슨이라는 사람은요 진화생물학자인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간단하게 이렇게 말해요. 정서적으로는 지금도 석기 시대를 살고 있다. 석기 시대 때 우리 정서가 지금까지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배고픔에 대한 정서가 지금까지 남아있어요. 배 터지도록 먹는 거예요. 지금은 안 먹어도 되는데, 지금은 남겨도 되는데, 지금 안 먹으면 다른 놈이 뺏어먹는 것처럼 먹는 놈들이 있다. 특히 술을 좋아하는 놈들, 여기 말고 다른 사람. 여기 안전하게 말해, 안전하게. 오늘 술동이 다 비하는 것처럼 술을 먹는 놈들, 여기 말고 다른 데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석기시대 배고픔의 추억이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그대로. 그리고 제도는, 아까 뭐 결혼제도, 교육제도, 중세제도. 그런데 여러분, 기술은 신과 같은 기술이 공존한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서적으로 보세요. 정서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제가 믿었어요. 제가 믿은 게 아니라 제 아내가 믿었어요.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제 후배 중에 하나가 정확히. 내가 너 수술한다고 했는데, 다른 친구들은, 다른 후배들은 정말로 잘했다고, 말하고 싶었다고 한번 그랬어요. 그런데 이놈이 갑자기 일어서가지고, 야, 너희, 이런 눈 흔한 눈이냐? 그러면서 그 친구가 했던 말이 이 눈은 국복군 이런 눈을 가지고 어느 한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에 오를 수 있으니까 절대로 수술해서는 안 돼. 나는 점심을 사면서 그날 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 이제 가지고 노는구나 생각하고 그날 그냥 일어서서 나와버렸는데 이 친구가 저녁 늦게 집으로 찾아왔어요. 제가 결혼을 늦게 했는데 그때 33세 결혼한 신혼집이었습니다. 그 친구 찾아와서 저한테 그날 내내 저를 설득했습니다. 왜 이 눈을 수술해서는 안 되는지, 왜 국보급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 눈은 다 좋은데 한 가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뭐냐 물었더니 그건 모르는 게 낫다. 끝까지 물었더니 그 친구 하는 얘기가 다 좋은데 이 눈은 국보급 눈이지만 젊은 여자들은 싫어하는 눈이다. 여러분 제 아내 입장에서 볼 때 이보다 더 좋은 찬스가 어디 있습니까? 젊은 여자들은 싫어하지. 그런데 국보급이지. 이거 바꿔야 되겠습니까? 나가야 되겠습니까? 제 아내가 바로 얘기했습니다. 수술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해. 그래서 보존해서 여러분 지금 무료로 평일날 국보를 관람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 눈을 저는 국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국보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사실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 노력이 거의 대부분 물거품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나이가 좀 들어서쯤 놀랍게도 새로운 걸 하나 알았습니다. 눈이 중요하다. 어떤 눈이 중요하냐? 보는 눈이 중요하다. 보는 눈. 이게 큰 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를 보느냐가 중요하구나. 그래서 제가 나중에 저 스스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눈을 국보급을 만들 수 있는 눈은 장점 보는 눈을 만들자. 남자와 여자가 처음 만났을 때 장점 봐요, 단점 봐요? 이 대답부터 안 하고 넘어가요. 아니 처음 만나서 마음에 드는 남자, 마음에 드는 여자한테 주로 장점을 봐요, 단점을 봐요? 장점을 보지 않습니까? 장점을. 그리고 남자들은 여러분 특히 여자를 잘 속이는 남자들 플레이보이 기질 있는 놈들은 장점이 보이면 발표를 해요? 아니면 그냥 넘어가요? 장점 보일 때 발표를 잘하는 놈이 여러분 플레이보이 기질 있는 놈들 동의하십니까? 그냥 안 넘어갑니다. 여러분 감탄합니다. 감탄. 눈을 보고도 감탄하고 머리만 좀 바꿔줘도 감탄하고 여자로 여러분 꼼짝 못하게 만듭니다. 사로잡아. 잠깐 못 가는 놈들은 장점이 보여도 말을 못해 참아. 여러분 장점 보여서 그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그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부터 우리는 그때부터 장점이 아닌 단점을 보기 시작합니다. 어떤 놈은 단점을 보기만 한 게 아니라 연구합니다. 연구만 하는 게 아닙니다. 주기적으로 발표까지 합니다. 특히 박사머리 앞에서 반면교사를 합니다. 저는 다 그런데 이게 문제라고.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내 남편이니까 내 아내니까 내가 반드시 단점을 고쳐줘야 된다는 강한 책임감을 가진 놈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상대에 대해서 이런 강한 책임감을 가진 놈들은 대부분이 실패합니다. 저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 눈이 보통 눈이 아닙니다. 장점, 단점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놀랍게도 여러분 보실 때 이 눈이 뭐가 보이겠냐 하지만요 A형들은 여러분 보는데 특이한 자질이 있어요. 저는 젊었을 때 집에 가면 운동할 시간이 없어. 운동을 했는데 A형들은 또 운동도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거실에서 물구나무 서기를 했어요. 물구나무 서기를 해온 놈은 잘 압니다. 먼지가 보입니다. 먼지가 보여요. 여러분 서서는 안 보이는데 소파에 앉아서는 안 보이는데 물구나무 서는 보여요. 먼지가 아주 잘 보여요. 가서 한번 해봐요. 여러분 A형은 책임의식 때문에 그냥 웃습니다.
따진 게 아닙니다. 여보, 오늘 청소 안 했네?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안 했다고 말도 못합니까? 여러분, 저는 젊었을 때 그렇게 생각해요. 안 했다고, 보인다고. 여러분, 이렇게 말 못합니까? 내가 홍길동입니까? 여러분, 저는 그래서 안 한다고 했어요. 그럼 저는 여자가 이렇게 나오리라 생각했어요. 미안해, 바빠서. 애 때문에 바빠서. 나는 이렇게 나오면 용서해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얘기를 해요. 네가 안 해요. 먼지가 멀리는 스스로 하래요. 그래서 많이 더 싸우는데 언젠가 냉장고 문을 열었더니 유통기한 넘어간 우유가 보여요.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이걸 먹으면 어찌 됩니까? 나는 책임감에서 어쩔 수 없이 제 아내한테 유통기한 넘어간 우유가 있다고 따진 게 아니다. 정보를 전달해. 여러분, 나는 따진 적이 없습니다. 왜 유통기한 넘어간 우유를 놔뒀냐? 잘못을 추궁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정보 전달만 했습니다. 여보, 유통기한 넘은 지 일주일 됐네? 그럼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정보만 전달했는데. 우리 이런 논리적인 생각을 하니까 소통이 안 된다고. 나는 그때는 몰랐어요. 그리고 저는 제 아내한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랜 기간 동안 교육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핀잔을 들어야 했습니다. 네가 사임해라. 그 뒤로 언젠가 강의할 때 여러분, 대검찰청 간부한 사람이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이 분야의 전문가인데 한 10년 이상을 자기가 이 분야를 관리를 했는데 대한민국의 우유는 유통기한 넘어간 지 일주일 지나도 냉장 보관돼 있으면 아무 지장이 없다. 그래서 자기는 오래전부터 유통기한 넘어간 우유를 조용히 마셔버린다. 이게 생존 비결이다. 여러분, 교육을 하면서 교육생한테 놀라운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조용히 마셔버린다. 그것 때문에 불편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마시기 불편하면 그냥 버려버리고 제 아내가 물어보면 내가 마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 말 없이 지적하지 않고 내가 마셨더니 상대가 변해요. 어느 순간 유통기한 넘어간 우유가 우리 집 냉장고에 안 보여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상대를 지적질해가지고 변화시키려고 하거든요.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자, 여러분, 지적에서는 안 된다. 단점을 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제 아내의 장점을 보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장점을 보려고 아무리 봐도 여러분 보세요. 안 보여요.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세수하고 눈 씻고 찾아보자. 이런 말이 어울릴 정도로 정말로 제가 몇 번을 다시 보고 장점 보려고. 그리고 제 아내가 장점이 다 없어졌구나. 살면서 변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다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정말로 새벽에 제가 잠에서 깼는데요. 저도 모르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 아내가 장점이 없어진 게 아니라 장점을 보면 내 눈이 소변이 된 건 아닌가. 여러분, 이게 모든 걸 자기한테 가져오니까 문제가 풀리더라고요. 내가 장점을 보면 내 눈이 소변이다. 눈 뜨자! 그리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커봐야 이겁니다. 커봐야. 최대 영향입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저는 제 탓을 한 겁니다. 눈 뜨자. 관점 바꾸면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달라이라마가 늘 하는 얘기가요. 관점을 바꿔라. 감정이 안 바뀌면 관점을 바꿔라. 여러분, 관점을 바꾸려고 애를 썼더니 지금은 제 안에 장점이 보입니다. 여러분, 장점 보이는 방법을 여러분한테 소개하겠습니다. 장점이 안 보이고 보이기 참 하세요. 그리고 그걸 마음속에만 가지고 말고 표현하세요. 처음에는 나도 거짓말하면서 어색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내 뇌가 진짜 거짓말에서 구분을 못하게 됩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이 뇌는 훈련시키면요, 이 세포는 천학계가 줄어들지만 세포와 연결되면 스냅스는 갈수록 늘어나거든요. 스냅스가 늘어나서 활성화 된다는 것은 길이 생긴다는 거예요. 길이. 여러분, 장점 보는 눈이 여러분 활성화 된다는 것은 여러분 세상을 사는 좋은 길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만들어야 됩니다. 처음으로 어색합니다. 여러분, 숲이 있었습니다. 그 숲에 한 사람이 걸어간다고 길이 됩니까? 한 번 간다고 길이 됩니까? 한 사람이 가고 100사람이 가고 1000명이 가고 10,000명이 가고 한 번 가고 2번 가고 10,000번 가면 길이 됩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번 하고 2번 하고 100번 하고 1000번 하면 길이 됩니다. 하는 나도 기분 좋고 듣는 저도 기분 좋습니다. 여러분, 소통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은 잘 아시겠지만 이쁘다는 얘기, 섹시하다는 얘기. 그 얘기를 그냥 하지 마시고 늘 감탄해요. 그렇게 보일 리가 없겠죠. 여러분, 보이는 대로 말하면 얼마나 어르신
로버트 딕스라는 여자 소설가는 이렇게 오죽하였으면 표현했겠습니까? 부부 사이 솔직은 그물이다. 그런데 여러분 뇌과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솔직이라는 게 뭐냐면요, 객관적으로 정당한 게 아니라 여러분 솔직히 자기 주장이더라고요. 자기 주장. 여러분 서비스 현장에서요, 고객한테 고객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 자체가 서비스에 대한 마인드가 나스입니다. 나스. 전혀 없는 거예요. 고객은 솔직한 말을 듣고 싶지가 않거든요. 자기를 지지해주는 말을 듣고 싶거든요. 인정하십니까? 네. 여러분 고객이 그러실 때 여러분 안에는 어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솔직은 그물이다. 이번에 교육 끝나고 하면 사모님한테 해서는 안 될 얘기들을 그동안에 준비 안 됐으면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가지고 처음에는 보고 있더라도 아내가 지금 말이 되냐고 하더라도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는 즉시 여러분은 거짓말을 시작해야 됩니다. 아, 당신 보고 싶어 죽는다. 다른 놈들은 저녁에 나가서 술도 먹지만 나는 술 안 먹고 당신 보고 싶어서 밤하늘에 빛나는 별을 쳐다보고 당신 생각하면서 편지를 썼는데 썼다 찢었다 몇 번 하고 결국은 편지 없이 와서 미안하다. 그때 여자가 물어볼 수 있습니다. 미쳤냐고? 그때 여러분은 대답하면 됩니다. 그래 나 미쳤다. 내가 이번 교육을 통해서 확실히 배운 건 나는 당신이란 여자한테 미친 거야. 여러분 마음에 안 드신 모양이죠? 다른 여자한테 미친 거야. 여러분 미친 척 하는 거예요. 미친 척. 그럼 그렇게 돼요. 여러분 척이라는 것은 심리학자 데니스 웨이트라는 사람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척하면 그렇게 된다. 척하면 그렇게 된다. 이게 연습이에요. 사랑의 연습이에요. 여러분 사랑의 기술은 연습 없이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소통의 기술은 연습 없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연습해야 됩니다. 낯섭니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실험해볼 수 있는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익숙한 것과 결별해야 됩니다. 익숙한 대로 말하면 안 됩니다. 그동안에 했던 말 그대로 하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먹었던 대로 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지금 여러분 빨리 끝나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르는 것에 대해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시간 관계상 어쩔 수 없이 지금 드리려고 했던 말씀을 못 드리고 세 가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혹시 제 강의 듣고 싶으신 분은 제가 늦게 유튜브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보 유튜브인데 조영근, 제가 빨간 글씨 한번 써볼까요? 조영근이니까 이거 한번 쳐보면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나오는 초보 유튜브한테 필요한 게 뭐예요? 좋아요. 구독 다 아시네? 이거 모르는 사람은 옆에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중간은 놔두고 지금 마지막 지금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 우리가 부부 소통을 위해서 써야 될 세 가지 언어. 첫 번째 yes. 두 번째 와우. 세 번째 지지. 정서적인 지지입니다. 정서적인 지지. 이 세 가지 기술을 익히면 이게 쉽지 않아요. 요거만 익히면 세상 산만 납니다. 물론 그 전에 우리는 경청을 해야 돼요. 하빌 핸드릭스라는 세계적인 여러분 부부 치료 전문가가 있거든요.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부부가 어려운 이유가 근데 귀가 어때요? 말하는 일만 있대요. 말만 해! 내 말만. 안 들어!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잘 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특히 남자분들은 듣기가 어렵다는 사실 우리 다 알죠? 왜냐하면 여자는 우리보다 말을 3배 많이 하거든요. 3배. 그 말 듣기 쉽겠습니까?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다 보면 듣는 게 취미인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듣는 게 취미가 되고 듣기가 되면 그 다음부터 인생은 달라집니다. 자 먼저 예스입니다. 오늘 이루이 갑시다. 아내가 밖에 나갔다 와요. 남편은 집에 있어요. 상상합니다. 그러가지고 여자가 괜히 열받고 올 때 있죠, 여러분. 아니 친구 만나가지고 열받고 올 때 있죠. 그냥 있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연락 와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여보 내 얘기 좀 들어봐. 오늘 이 길동이 엄마 이 여자가 말이야 이 옆에 내가 여차 이 여자 미쳤지? 예스. 이때 여자가 원하는 것은요 남편한테 너 내 편이냐? 내 편들. 그런데 우리는 놀랍게도 이상이 뛰어난 남자들이 막 놀리고 그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길동이 엄마가 잘못이 없네? 오늘 이 여자가 문제네? 그런데 지가 문제를 알면 뭘 그래? 그걸 남편이 내가 알려줘야 된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내가 조정해줘야 싶어가지고 길동이 엄마가 여차 했어? 그래서 너는 이랬고? 여보 말이 안 돼. 그래서 미쳤지? 네가 미쳤다. 이런 놈은 앞으로 길동이 엄마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시어머니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통이 되는 부부는요 시어머니도 공동의 적으로 만들어요. 그 대신 시어머니 앞에 가면 여러분 더 잘합니다. 자 가끔 여러분 사모님이
이제 안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어머니, 즉 시어머니 욕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꼭 나만 그런 것처럼 이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정말 좀 분자를 좀 맞춰봐야지. 여기라고 하니까 뭐 쌍욕을 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시어머니한테 불평하는 여자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여자가 살아요? 오늘 50분에 끝나가 보세요. 여러분 시어머니한테 열받아가지고 남편 지금 퇴근했는데 남편한테 이럴 수 있잖아요. 여보, 당신 엄마가 무슨 말이에요? 그동안에 어머니는 그래야 되는데 당신 엄마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 엄마 아니고 네 엄마다. 지금 열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당신 엄마 오늘 나한테 진짜 이거 말이 돼? 막 이러면서 들이대면은요. 우리는 바로 열받습니다. 바로. 그래가지고 바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래, 우리 엄마가 그 말도 못하냐? 너 모르냐? 우리 후배 김대현 어머니 모시고 산지 5년이다 5년! 그럼 여자가 어떻게 나와야 돼? 정말? 5년이나 모시고 살았대? 내가 잘못했네. 이런 여자가 이런 게 있어. 여러분, 여자가 시어머니한테 불편한 것은요, 남편한테 내 편 대달라는 얘기입니다. 남의 편이 아니라 내 편 대달라는 얘기예요. 물론 이걸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기가 쉽지 않지만, 그래 시어머니 막 불평 불만을 하면은 그때 같이 하면 됩니다. 우리 엄마가 진짜 그랬어? 당신 힘들었겠구나. 야, 어머니 왜 그러냐? 나 전화할까? 나 이번에 가면 진짜 어머니 따져야 되겠네. 나 미치겠네. 왜 이래 어머니가. 그리고 아내가 제정신 돌아올 때쯤 되면 이렇게 말한대. 진짜 엄마, 난 그 엄마하고 너 만나기 전에 33년 같이 살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냐. 우리 둘이 같이 어머니 때문에 힘들었다. 같은 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정신 돌아오게 되면 여자가 남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째, 네 엄마를 욕했어. 미안해. 제정신 돌아오면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두 번째, 네 엄마 욕할 때 네가 내 편 들어줬어. 고마워. 미안해. 고마워. 이걸 우리는 부채 감정이라고 해요. 부채 감정. 여자가 남편한테 빚진 감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는 시어머니한테 잘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소통 능력을 안 배워가지고 그냥 시어머니 욕하면 같이 막 우리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이 여자가 아니고 시어머니를 완전히 적으로 만들게 만들어요. 시어머니가 지금 뭘 잘못했습니까? 시어머니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시어머니를 며느리한테 못된 시어머니로 만들어버린 놈들이 소통 능력이 없는 남편이시에요. 예스. 자, 두 번째입니다. 와우. 감탄입니다. 체스터턴이라는 영국의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기적이 없는 게 아니라 감탄이 없는 세상이다. 여러분 감탄거리 늘 넘쳐흐릅니다. 저 밖에 보세요. 자연은 감탄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보세요. 기술 감탄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사모님 또는 남편 한번 보세요. 살아있다는 것도 감탄입니다. 여러분 감탄해야 됩니다. 와우 감탄해야 됩니다. 여러분 감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감탄과 감사는 의미가 좀 틀리지만 비슷하잖아요. 감탄하고 감사할 때 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봤더니 웃음이 건강에 좋다고 했는데 웃음의 효과보다 6배가 좋더라. 그래 감탄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야? 여자를 보면 바로 감탄해야 됩니다. 와! 그런데 어떤 놈은 감탄하라고 그러니까 여자 보고 여자한테 와! 당신 힘 좋다! 나는 여자들한테 말합니다. 웬만하면 남편 앞에서 힘을 써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여자들은 보통 남편 앞에서는 힘을 쓰고 다른 놈 앞에서는 힘이 없는 척을 합니다. 내가 그 부드럽고 그 여인 여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전셋집에 살 때입니다. 어느 날 집에 들어갔더니 놀랍게도 장롱 위치가 바꿔져 있어요. 장롱 위치. 나는 물어봤어요. 누가 왔냐? 저하고 옆집 아줌마 둘이 했대요. 본능적으로 보이지 않게 여성성에 대한 내 환상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여자분들은 여러분 남편 앞에서 절대로 힘쓰지 마세요. 여자들은 수박을 들고 가다가도 남편이 보이면 바로 그 자리에서 아야야야야 가야 돼. 그래서 남편으로 하여금 남자다움을 그래 남편이 오면서 물어봐. 당신 그걸 못 들어? 그것도 못 들어? 활동은 소도 잡겠다. 여러분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조언해야 된다 하고 들어버리는 여자 미래 없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 지금까지 살면서 나를 무시하더니 너 나 없으니까 수박을 하나도 못 들지 않냐? 이래야 내가 듣게. 여러분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여자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 생각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게 자체가. 남편이 다 들으면 당신 세다 진짜. 당신 세다. 다른 걸 안 써도 이건 써야지. 오 세다. 여러분 남편은 세단 말에 반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중년 남자가 5살에서 15살 아래로 보인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자기 남편을
나이를 있는 그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저는 집에 있는 여자가 내 나이를 너무나 정확히 알기 때문에 불편할 때가 한두 번. 그런데 여러분 다른 데서 제 환심을 사기를 원한다든지 저한테 물건을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놀랍게도 제 나이를 낮게. 나는 그때 나도 모르게 놀랍게도 지갑이 열려. 여러분 그런 사실 혹시 겪어보신 적 있죠? 네. 자 마무리 지지입니다. 지지 정서적인 지지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철이 바뀝니다. 저도 지금 오늘 하복 입고 올까 춘추복 입고 올까 뭐 얼마 전에 하복을 입었거든요. 고민했어요. 넥타이를 찰까 말까 고민했어요. 남자인 나도 이러는데 여자들은 철이 바뀔 때 입을 옷이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다잖아. 근데 이걸 몰라요. 그걸 몰라요. 여러분 이건 이성이 아니라 감성적으로 지금 입을 게 없단 말이에요. 정서적으로. 그래서 여자들은 가끔 남편이 있는 곳에서 장롱 앞에서 뭘 입냐? 이때 입을 옷이었어요. 여자들은 늘 이때 입을 옷이었어요. 이때 입을 옷이었다고 할 때 여러분 놀랍게도 옆에서 남편이 발견해준 놈이 있네. 자기 이때 입을 옷이었다고 보면 언제 사도 여기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발견해주고 나서 놀랍게도 남자들은 자부심을 느껴. 너 못 봤냐? 내가 봤지? 여러분 소통이 꽉 막힌다. 또 문제를 해결한답시고 문제를 해결한답시고 카드를 딱 꺼내면서 하나 사 입어! 그러면서 자부심을 딱 느껴. 그때 여자가 딱 받으면서 거의 100% 여자가 고마워 이러면 되는데 많은 여자들은 고마워 이런 게 아니라 본인이냐? 누가 카드가 없냐? 여러분 지금 어서 사달라는 얘기 아닙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지금 마땅치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뭘 입어야 될지.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정서적 지지. 뭘 입냐? 이때 입을 옷이 없네. 이럴 때 그냥 연습하면 됩니다. 진짜 입을 게 없겠다. 이런 겁니다. 그럼 지가 알아서 입든지 말든지. 그런데 가보면 내가 이걸 입어라, 뭘 사라, 간사람한 놈들 이해롭습니다. 그러면 지가 입는 겁니다. 아침에 날씨가 추웠습니다. 요즘 일교차가 심하잖아요. 예? 그래 아침에 나갈 때 남자가 한마디 합니다. 오늘 저녁에 춥대. 옷 입고 가. 그런데 여자는 가볍게 입고 갑니다. 그런데 저녁에 둘이 만났습니다. 오면서 여자가 말합니다. 추워. 여보 춥다. 남자는 바로 그때 하고 싶은 게 뭡니까? 내가 아침에 뭐라고 했냐? 따뜻이 입으라고 했냐 안 했냐? 남자 말을 그래야 된다고. 그러면서 또 자부심을 느낍니다. 여러분 여자가 춥다고 하면 여자가 제일 좋은 방법은 춥겠네? 여러분 밖에서 여자가 들어와서 나 피곤해 죽겠어 이러면 피곤하겠네 이러면 됩니다. 이걸 가지고 내가 어제부터 피곤할 짓 하지 말라고 회식에 참석해야 되냐? 이렇게 원인을 캔다든지 아니면 내일 하루에 가면 가서 보약 사 먹으러 온다든지 이건 도움이 안 되거든요. 정서적인 지지요. 아이들이 아빠 나 공부하기 힘들어 죽겠어. 힘들겠다. 이러면 됩니다. 아빠 공부하기 힘들어 죽겠어. 너 이리 와봐. 너 지금 너 학원을 한 번 했냐? 과외를 시켰다. 이 자식아 아빠는 옛날에 자습서 없이도 공부했으니까 그럼 아이들이 감동받아가지고 우리 아빠는 자습서 없이도 했구나. 이러겠습니까? 아니면 제 양반하고는 말이 안 통한다 하겠습니까? 정서적인 지지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한 그 소통 그래서 여러분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